그러면은 자 지난번에 했던 문명의 칙은 왜 서양으로 기울어졌으며 왜 서양에서 불어온 바람이 동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를. 아프리카 동양 아니죠. 남미 북미 동양 아니죠. 전 세계를 하게 됐는가. 인문학으로 설명하는 서양에서 불어온 바람. 경쟁이 발전을 이끌었고 자연과학의 발전, 사유재산, 의학의 발전, 소비와 절약, 직장과 일, 예술과 문화 이걸로 하는데 지난번에는 컴피티션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멤피스에 가시면은 내시빌에 가시면은 이 파티는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내시빌에. 그냥 오리지널 그리스에서 2000년 전에 했던 거를 부서지지 않은 걸로 그대로 완전히 똑같은 사이즈에 이 안에 가면은 아티나 금상으로 그냥 쫙 있는 게 그대로 있습니다. 가볼 만하신데 이걸 파티난을 보따서 한 게 링컨 메모리얼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복습입니다. 이건 복습 지난번에 했던 개인 서명, 시그니처 문화가 이미 그리스 로마에서 확고히 자리 잡았는데 그 의미는 예술인들의 자부심과 사회적 우대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종교나 문화, 경제 발전을 도모했지만 많은 전쟁과 파괴가 또 뒤따랐다. 그 파괴 중에 하나가 우상 파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대적 미술품들을 보며 여성의 사회적 신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신분과 역할, 동양과 달랐다. 미술과 과학의 발전은 평행했다. 무슨 말이냐면은 동양에서는 미술품이 계속 묵을 갈아서 쓰는 그러한 수준이었다면은 서양에 가서는 오일 페인팅이라든지 여러 다른 발전, 과학 발전과 미술의 발전도 같이 평행했다 말씀드렸고요. 반면 20세기 중국은 이거 중국 분들이 보면 기분 나쁘시겠지만은 모조품 생산 공장으로 전락했고 과연 동양이 21세기 패권을 다시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잡하게 많이 썼다. 자, 첫째.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제가 썼겠죠. 시간을 들여가지고. 자, 첫째. 경제의 발전을 이끌었다. exempli gratia. 영어로요. 이시라고 영어 문서를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라틴어입니다. 고로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이런 뜻입니다. 이 exempli gratia. 잉글랜드가 오늘날도 분단되어 있죠. 한국 분들은 어디 가셔서 한국민만 분단되어 있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분단국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단 민족이. 중국도 분단되어 있잖아요. 대만하고 중국하고. 영국도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뭐 이런 식으로 웨일스 분단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저머니, 이태리, 더치도요. 네덜란드, 벨gium, 룩셈부르크가 한 덩어리였어요. 근데 된 거고. USA 아주 하나의 연방제지만 50개 주가 따로따로 의회가 있고 대법원이 있고 다 있죠. 그런데 common denominator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냐? Separate state promotes competition.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알래스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시애틀이나 워싱턴이 알래스카를 견제하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ultimately 영입대가 들어오니까 서로 간에 경제를 부추기고 해서 컴피티션은 좋은 거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교육이 너무 시험 편중제고 컴피티션이 많은데 좋냐 나쁘냐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아이들을 자유를 안 줘서 좀 안 좋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같은 환경에서 젊은 티네이저 아이들한테 학원에 안 보내고 하면 걔들이 뭐 하겠습니까? 오후에. 미국의 아이들처럼. 오후에. 뭐예요? 젊은 애들이, 사춘기 애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비싼 돈 주고 학원이라도 보내야지 애들이 방황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미국의 탈선 행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은요, 놔두면은 나쁜 짓 하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 네. 그러니까, 자유 환경이 아주 좋은 데는 그래도 되겠죠. 그렇지만 한국처럼 아무것도 내추럴 리소스가 없는 데는 사람 두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사유재산, private property. 요거를 이제 다루고 할 건데,
공유재산은 왕권, 절대권, 사회주의와 공유재산이 센 데고 사회재산이 센 데가 결국은 이긴다. Private property rights promotes vibrant economy and stable commonwealth. 예를 들자면 더치가 그런 거죠. 더치가 맨 처음에 더치 사람들이 맨해튼에 도착했을 때 그 인디안 부족들이 이거 얼마에 너희들이 팔면 되냐 하니까 인디안 부족들이 그냥 헐값에 그냥 알라스카를 팔듯이 얼마 더 주면 팔았어요. 왜 팔았겠습니까? 인디안들은요, 네티브 인디안 미국 사람 여기 오리지널 인디언들은 프라이빗 프로퍼티 컨셉이 없었어요. 프라이빗 컨셉. 산은 우리 신성한 산, 땅은 신성한 땅, 모두가 공유하는 거. 여기서 오늘 뭐 채취하다가 저 강에 가서 무슨 고기 잡아도 우리 다 같이 이런 식이었어요. 뭘 주고 산다는 컨셉 자체가 없었어요.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관점으로 보면 옳은 거다. 네, 그렇죠. 아니 너무 좋죠. 근데 그런 유토피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글쎄요. 네.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체계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마르크스나 엥겔 같은 분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실험에 이상은 좋은데 실제로 사람을 실험해 보면은 제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맨해튼을 샀잖아요. 헐값에. 더치가 좋은 예고요. 미국에서 온 영국 세럴러들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에 대해서 땅을 헐값으로 살 때 인디언들은 그냥 오케이 돈 주니까. 근데 뭐든지 공짜로 주는 거는 안 된다. 애들한테도 절대로 공짜로 돈 주지 마세요. 용돈을 주더라도 너 이거 했어? 하면 줄게. 그렇게 주셔야 돼요. 노동의 대가를 알고 그걸 어프리시에이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의학의 발전, 서양 의학 인류를 살리고 삶을 윤통하게 했다. 자, 여러분. 서양의 의학이 없었으면요. 여기 있는 대다수의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땡큐. 감사합니다. 제가 잘했다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소아마비 학생도 있었고요. 꼼보라도 해도 되나요? 해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천년도 주사 못 맞으면은 그 꼼보되잖아요. 꼼보된 학생도 있었고 제가 어릴 때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은 저도 몰랐는데 어머니 등에 아파가지고서는 세브란병원을 간 거예요. 국민학교 때. 근데 디프테리아인가 뭔가 걸렸다는 거야. 근데 갔는데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 사람이 이렇게 어떤 충격을 받으면 옛날 기억도 생생하잖아요. 제 옆에 병실에서 아주 이쁜 아이가, 이쁜 여학생이 딱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 나이 또래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거였는데, 막 울면서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그러는 거야. 숨을 못 쉬는 병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보면서, 제가 어떡하나, 그러고 나도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어린 마음에도 연민의 그 생각에 이거 있는데, 그 의사가 와가지고요. 목구멍에 구멍을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데는 또 빠르셨어. 돈을 쥐어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목구멍 뚫는 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약이 귀했지 않습니까? 60년대 초에. 그러니까 그 무슨 마이싱이죠? 그 유명한 마이싱 페니실린인가 뭔가 그거를 몇 방울 저한테 꽉 놓은 거야. 아프다고 막 나를 울고 말고 하는데 여아한테는 안 놓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 여아도 옆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 구멍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숨을 쉬는 거야.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하튼 간에 서양 의학 때문에 요즘에 우리가 먹는 그 고혈압 약, 콜레스테롤 약, 그건 누가 발명한 겁니까? 그러니까 서양 문명이 서양 의학 때문에 결국은 이 인류가 엄청나게 윤택해지고 있다. 직장과 윤리와 도덕. 무슨 뜻이냐? All major modern philosophical theorem generated by Western thinking.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는 moral, 도덕과 ethic, 윤리를 서양 문화에서 장려하면서 이게 노말이 됐다. 도덕은 개인의 양심을 다루는 것이고요.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나 윤리는 사회 시스템을 해치는 부분에 강제성이 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도덕이 뭔지 윤리가 뭔지 모르면서도 따라서 하게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옆에 사람들이 따르게 하니까. 예를 들자면
요즘에 미국 참 나빠졌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저도 요번에 푸사에서 와이프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 미국 왔을 때요 저렇게 거리들 없었어요. 거리에 이거 팬핸들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구걸하는 걸 팬핸들링이 구걸하는 게 불법이셨어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잡아갔어요. 근데 그걸 어느 한 날 보니까 불법이 아니라고 이제 법을 바꿨더라고요. 인권을 해친다. 개인의 인권을. 근데 그러면서 우죽순처럼 맨 처음에는 뭐 스페니시도 보이고 뭐 이렇게 타인적이죠. 아주 건정한 백인 여자들, 백인 남자들이 그냥 대놓고서 내 그냥. 그런데 그게 모랄 도덕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을 해치긴 하지만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데 윤리와 도덕의 차이는 윤리는 하지 말아야 될 건데 불법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하지 않으면 좋은데 하면은 사회적으로 제재를 받는다. 이런 것들이 서양에서 이제 온 사상들이고 예술과 문화의 차이, fine art, popular culture, world sports event, music, fashion, literature 등 다방면에서 서양이 주도하는 세계가 됐다. 종교와 교육, Catholic and Protestant,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education promotes elite and advanced society. example로 들자면 kindergarten to university.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가는 요즘에 밟는 그 정규 코스 이게 다 뭐예요? 서양 거죠. 한국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서당은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킨더가든 독일 말입니다. 왜냐하면 킨더가든이 독일에서 시작됐어요. 킨더가든, German education system, English and American education system 이런 것들이 유럽에 가셔가지고 큰 도시나 가든 작은 도시 가든 대학가를 가서 걸어보면서 그 대학에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도아 유니버시티나 살라만카 유니버시티나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됐다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걸어보시면서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언어와 확고한 시스템의 인스티튜트.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인스티튜트이 중요하다. 이걸 서양에서 구축했는데 유럽이라는 작은 대륙에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개별적인 사고 방식과 체계적인 조직을 각자 자신의 환경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과 효율적인 체제를 구축하여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50년 만에 서구 사회를 시스템을 들여오면서 갑자기 G2하고 이렇게 올라가게 됐을까? 자, 그거 제가 보여드린 서양하고 아주 흡사하게 밟았습니다. 왜 한국은 같은 아시아권인데도 서양이 먼저 도달한 데가 태국이나 월남이나 대만이나 이게 먼저 서양에서 왔고 인도네시아 이러는데 왜 한국이 더 발전하게 되느냐? 경제의 발전을 이끌었다. 북한, 일본, 중국, 소련, 러시아 등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만 다른 데보다 특히 플러스 알파가 있었어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파격적인 도움과 협조. 이게 중요합니다. 파격적인 협조와 협조. 젊은 지도자 육성, 롤마들이 케네디 같은 사람이었죠. 우리가 잘할 때 케네디도 젊다. 40대에 대통령이 되다니 우리는 이 박사밖에 몰랐는데 이 박사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정치인이나 기업가들이나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뒤에 두 분은 그러면 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소장 계급에서 갑자기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니까. 근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골프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골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하세요? 하셔야지. 무덤반으로. 저렇게 그냥 힘 좋으신데 혼자 내버리면 안 돼요. 사고 나요. 안 돼요. 다 여덟 분 정도 되려면은 예를 들어볼게요. 골프만 다른 스포츠는 이런 거 없어요. 골프만 여자, 남자 골프 투가 있지만 또 시니어 투가 있어요. 노인들이 치는 거. 그거 돈이 상금이 몇백만 불씩 줘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50세 이상이 아직 시니어 투에 참가하니까
이제 한물간 사람들인데 거의 아니 뭐 운동선수로 말이죠. 운동선수로 한물간 선수들인데 거리로 치는 걸 이거 에버리지 보면요 다 7,200, 7,500 정도 쳐요. PGA 투어하고 비슷해요. 그러면은 근데 뭐에서 큰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스코어에서 젊은 PGA 20대 치는 것 같고 50대 이상 된 한물 관계 아니라 나이 드신 분이 치는 것 같고 뭐에서 차가 나냐면 그 중에서 퍼팅. 퍼팅이 에버리지 보면은 PGA 젊은 애들이 치는 것 같고 나이 드신 분들이 확실히 떨어져. 시력 차이가 있고 시력 차이가 오면 뭐냐면 그린의 이 언듈레이션에 이런 걸 잘 못 읽게 돼. 내추럴하게. 그거를 정치나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거리보다 퍼팅, 나이가 들면 디테일에 약해져요. 디테일에. 작은 거예요. 그 나이가 들수록 귀찮아. 안 해. 이렇게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 피하셔야 돼요. 늙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귀찮은 걸 해야 돼요. 오늘 클래스 오는 거, 이런 거. 아니, 귀찮지만 해야 돼요. 그렇게 젊게 살아남는 방법. 만약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의 DC에서 여기 저 세러비까지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귀찮아. 카카오톡으로 반장님한테 갔다가 여행 갔다 왔다 나는 좀 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늙어 보이는 아주 늙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디테일에 강하셔야 돼요. 디테일에. 아직도 나이가 70인데도 브루트에서 치시는 분들 빨리 YT로 시니어 티로 가셔야 돼요. 아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집으로. 저도 젊을 때 장타지였습니다. 전 진짜 잘했어요. 300년이 이렇게 쳤어요. 네, 그래서 장타지였어요. 제 친구들 중에 저만큼 치는 사람들. 근데 저도 YT로 무브했습니다. 왜냐면 디테일에 약해지니까. 자연과학의 발전. 1950년, 60년, 70년대 일본의 발전상을 목격하고 본보기로 삼으며 자연과학 산업 분야에 연구 열성 투자하고 수출에 목숨을 걸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그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요. 특히 한국분들. 제가 무슨 모임에서 내가 너 무슨 일본에 찬양하는 말고 친이 같은 말을 하냐. 그런데 절대 국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유명한 그 19세기에 그 미국 의회에 아이리시계인데 지금 맥도날드인가 있었는데요. 그 의회에서 그 사람이 미국 역사에서 그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의회에서 딴 의회는 자기 간다고 지팡이 뚜드려 패가지고 뭐 의회 자격증 잃는다 뭐 여러 가지 컨트로버시가 많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말인데 페이트리어티즘 다시 말해가지고 애국이라고 했죠. 애국은 비겁자들의 생츄리를 말하는 생츄리 은신처다. 애국하는 사람들은요 비겁한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 자신이나 뭘 직시하고 용기 내서 말해서 비판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사유재산, 공유재산, 그린벨트 제가 한번 그런 말씀드렸죠. 박정희 대통령님이 하신 일 중에 제가 가장 어그리할 수 없는 게 그린벨트 정책이었다. 사유재산을 공익을 위해서 뺏어가지고 너 거기 개발 못해. 그러나 세금은 내야 돼. 세금 내고 있어요. 그린벨트 묶인 사람들 지금도 오늘날도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국가에 뺏기는 거죠. 영원히.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은 사회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정책이다. 그렇다면은 미국처럼 에미넌 도메인을 확보하고 시가에 맞게 지불을 하고 사줘야 돼요. 국가에서. 아니면은 세금을 완전히 면제하는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토지개혁, 새마을운동으로 노안전, 아파트 건설로 부동산 붐, 산업화, 기업 육성, 농경사회를 탈피한 게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아시아 국가들하고 다른 점이다.
의학의 발전.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애국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알렌은 누굽니까? 닥터 알렌. 어떻게 하면 좋아. 네, 성교사면서 닥터였죠. 그래서 고종의 주치의였고, 알렌, 세브란스는 아죠, 세브란스 병원. 네. 이건 꼭 우리 한국에서는 동상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 제가 지난 클래스 말씀드렸죠. 가장 우리가 싫어하는 국가를 들자면은 주로 일본하고 중국을 드는데 5,000년 한민족 역사에 한일들을 위해서 뭔가 희생했던 중국 사람 없었을까요? 5,000년 역사에. 예를 들어서 김구 선생하고 뭐 안중근 씨하고 이런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상하이에 세우고 해가지고서 온갖 그 고생을 할 때 도와줬던 중국 사람 없었을까 있었을까요? 있었죠. 당연히 있었겠죠. 마치 주이시들이 저기서 헐로코스트로 막 처형될 때 신들러 같은 사람이 오스카 신들러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목숨을 구해줘. 그 사람 이스라엘 가면은 거기 전당에 딱 있습니다. 독일 사람으로서. 그런데 무슨 오스트리아 사람이 독일 개였으니까 독일 사람인데. 근데 왜 한국에는 유독 중국인이나 일본인에 대한 동상이 없는데 고맙다는 편판을 보기가 힘드냐는 얘기죠.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우리가 발전되고 우리가 깨어나가지고 그리고서는 일본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을 더 이해시켜서 그 사람들 자신이 도쿄나 베이징 같은 데 한국 사람들 첫판이나 동상을 세우면 좋지만은 그렇게 안 된다면 우리라도 하는 게 좋다. 관광수배도 좋을 거고 또 그 사람들의 좀 더 포용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들이 어프리시에 하는구나. 왜 알렌 세브란스 머레이 같은 사람들의 동상이 없는지 저는 참 가슴 아픕니다. 이 중에서 이 머레이라는 분은 여성분이에요. 캐나다인인데 모르시면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캐나다인인데 여성으로서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난 참 여러모로 좋은 그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목사가 못 되니까 장녀였어요. 목사가 못 되니까 아버지한테 나 의사가 메디컬 의사가 되게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서는 노바스크시게 하죠. 저쪽에 아주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는 그 의과대학 들어갔어요. 의과대학에. 그래서 의사가 됐는데 나중에 소식을 듣고 한국에 그런 딴 데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 조선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죽을 때까지 결혼 한 번 안 하고 헌신하고 한국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에 메디컬 스쿨을 생기게 하고 이화여대 그 헬렌 킴 총장이 모시고 우리 여학생들을 위해서 좀 와서 가르치고 하라 그래서 갔는데 나중에 헬렌 킴하고 그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왜냐? 결정적으로 이분은 남녀 평등과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는 여자가 남자에 있는 데서 살아야 되고 여자가 남자 공부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화여대는 왜 남학생을 의대에서 받아주지 않느냐? 네? 공부만 잘하다면은 여자가 공부만 잘한다면 남학교 학생이 갈 수 있듯이 여자 대학교에서도 들어오겠다는 남학생을 거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화여대를 떠나서 세브란스 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세브란스 병에서 있다가 나중에 나이가 연세가 너무 드셔가지고 캐나다 돌아가셨는데 아주 훌륭하신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하신 분이고 이 세브란스는 닥터가 아니었어요. 세브란스에서 아시는 분, 저 뒤에 분은 잘 아시겠지만 세브란스는요, 오하이오 출신의 기업 사업가였는데요, 그 오일 비즈니스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프란시스 세브란스라는 분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 은행도 차려가지고 은행으로도 또 금융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으니까 나이 40대 벌써 돼가지고 억만장자였어요. 그런데 그 절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 사회에 좀 헌신을 해야겠다, 돈을 줘야겠다. 그래서 전 세계 한국뿐만 아니라 누가 와서 뭘 이 나라 좀 도와주시면 도와준 사람이에요. 근데 메디컬 닥터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여기 좀 도네이션 좀 해주라 해서
도네이션을 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을 차렸다. 그래서 그 이름이 세브란스입니다. 소비와 절약.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은 절약을 그리고 선진국 진입 후에는 소비국으로 전환했다. 직장과 일, 윤리와 도덕. 긴 시간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일에 몰두하는 정열을 보여주었으며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국민으로 성장했다. 우리 버스 탈 때 옛날에 어떻게 탔죠? 그때는요 할머니들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 조그만 할머니들 제가 학교 때 가방을 들고 가서는 쫙 앞에 들어와가서는 엉덩이를 딱 밀어요. 그러면 떠밀리고 윤리와 도덕이 한국이 바뀌었다. 대다수의 개발도덕 교도관이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의 일에 태만하거나 어느 시점에서 윤리와 도덕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 우리보다 60년대 훨씬 잘 살았죠. 그런데 윤리와 도덕이 정치인 마르코스 같은 분은 정치나 사업가나 이런 사람들이 도덕이 떨어지니까 상실하게 돼요. 예술과 문화 차이. 서양 예술과 문화를 급속히 영입하여 한국 얘기입니다. 영입하고 받아들였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 국가들이나 스펠링이 난데 남미 또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되며 국제 예술 콘크리트에서 한인들이 유별나게 두각을 보인다. 고전 예술을 점차 현대 예술과 접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본과의 차이죠. 종교와 교육.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급속 발전한 개신교 나라다. 세계 최고의 공교육 시스템. 유학의 나라. 유학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스카이 앤 아더 유니버시티. 한글 그리고 민주공화 체제. 자유경제 확립. 한문과의 결별을 선언하고서는 이제 다 한자를 쓰죠. 국제 공용어인 영어 장려. 저희 어릴 때부터 영어를 장려했죠. 미국식 민주공화 체제를 확립하고 자유경제 육성하고 MBB는 누구의 약자인지 아세요? MBB. 그 다음에 MBB와 노무현. 명박이가 아니고 명박씨가 아니고 마틴 벤 뷰런이라는 미국 대통령 이름입니다. 마틴 벤 뷰런하고 노무현 씨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미국이 독립해가지고요. 조지 바이든이 첫대 대통령이 돼가지고 8대 대통령 때까지 마틴 벤 뷰런이 8대 대통령인데요. 그때까지 영국 식민지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었어요. 일대부터 조지 워싱턴, 존 애덤스, 토마스 제퍼슨, 앤드루 잭슨, 제임스 메리턴 이런 분들이 다 미국 영국 식민지에서 태어나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려 독립을 된 사람들이고요.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첫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가지고 1946년인가 7년에 태어나가지고 그 전에 분들은 다 일제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 태어났어요. 왜 뭐가 다르냐? 지도자들의 마인이 달라지는 거죠.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자, 한국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고, 국민교육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시는 분,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아니, 우리는 민족 중에 싸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자, 그거 외우지 않았어요? 저거 달달 외웠습니다. 다 잊어버렸죠. 예전에는 했는데 다 잊어버렸죠. 회초를 맞아가면서 아버님의 회초를 맞아가면서 외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26명의 학자와 40몇 명의 그 커미티에서 이거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이거는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군인과 경찰관, 법관, 고위 공무원 손을 들어서 새 임무를 시작하기 전 성수에 손을 얹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죠. 근데 우리 전 국민이 만약에 국민 개개인이 선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에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가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에게는 어떠한 국민이 되어야 하는지, 되고자 하는지 하는 의지를 표하는 국민 헌장이 있었다.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참 좋은 그게 많아요. 이 예를 들어서 그때 제일 못 살 때인데 자유세계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우리 그 조국 통일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류애를 여기서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난 참 놀랐어요. 어떻게 이 시기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인류애까지 논하는지. 우리 뭐 55년 전이다. 그 지난 반세기 한민족 역사의 전무후무 대하 다큐 드라마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써 나가면 우리 모두 한강의 기적, 개인의 기적, 원타지 이국 땅에서 기적들을 창출했다. 근데 한민족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창출했다 이거죠. 그 어느 후진국, 어느 개발도상국이 하지 못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에게는 앞에가 특이한 상황과 배경 외에도 우리만이 하면 된다는 의지, 빨리빨리로 알려진 남다른 추진력과 발빠른 속력. 빨리빨리. 저도 지금 들었습니다. 뭐가 늦어지면 아주 속 타요. 빨리빨리 해야지. 근데 우리 2세들은 안 그래요. 제가 두 딸 참 잘 키웠는데 움직이는 이 발 속도 보면은 속 터져. 빨리빨리 걸음 자체가 빨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뭔 여유가. 카미야! 그러면은, 오케이, 때.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늦어? 추진력과 발빠른 속력, 항상 다시 솟아오른 밟아도.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저도 맨 처음에 들어서 기분 나빴어요.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어떻게? 잡초. 안 밟아도 또 살아나. 뽑아도. 제가 로터의 큰 집을 생각대문에 살고 있다가 10년 살다가 알렉트로니사 하면서 앞야드 뒷야드 다 인조잔지 나갔어요. 이놈의 잡초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해도 안 돼. 근데 한국인의 근성이 그런 거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부르그라스랑 빛나는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이 남들이 볼 때, 우리 자신이 볼 때는 부르그라스 같지만은 남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기가 세고 참 좀 세죠. 그러나 밟아도 안 죽어.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헝그리 정신 있었죠 우리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과연 21세기 대한민국과 한민족은 또 다른 기적을 창출할 수 있을까? 우리 부모 세대들이 모두 이루었던 평화, 민주, 조국 통일, 그리고 우리 형님들이 못다한 꿈들을 과연 다음 세대에서 이룩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젊은 세대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민족 통일을 민주적으로 평화 통일을 하면은 북한 주민들 싹 영입해가지고 좀 일꾼들로 쓰고 헝그리 하니까 그 사람들. 헝그리 안 할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이. 그 헝그리 하는데 왜 탈출합니까? 헝그리 하니까 탈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세뇌 교육을 평생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독일도 그 통독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사회주의로 그냥 일 안 해서 먹고 산다는 사고방식이 있어가지고. 사실입니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여러 번 느낀 건데 그 중에서도 라이프치히라고 해야죠. 립스이나 동독이 어떤 도시들 그런 데 가시면 한 가지 달라요. 지금 통일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독일이. 그런데도 뭐가 다른지 아세요? 딱 느끼는 게 웃음이 별로 없어. 동독 사람들은 페이스가 스마일리 페이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서비스가 안 좋아요. 왜냐면 옛날부터 너 일을 하든 안 하든 월급 받게 되는 제도는 안 좋아요. 그래서 미국의 팀 문화가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좀 그게 들지. 근데 가만히 보세요. 서구로 파리에 가서도 오더 받는 종업원들 이런 사람들 대화하려고 그래요? 손님하고 안 해요. 오더 받고 떡 가고 떡 갖다 주고 떡 가고. 왜냐면 자기한테 생기는 게 없잖아.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 이게 언제쯤에는 1647년, 1652년에 로마에 있는 성당에 들어가시면 있는 유명한 예술 작품입니다. 이 시기에 카운터 리포메이션, 반대 개혁, 카톨릭 개혁이라고 합니다. 오 카톨릭 리포메이션이었는데 이 카톨릭 리포메이션
캐톨릭 개혁 때문에 나온 문화의 그게 큰 장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6세기, 17세에 불같이가 일어나기 시작한 이 개신교들의 그 혁명에 맞서가지고 걔들이 막 성모 마리아 동상이랑 깨부수고 하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니까 그래? 그때 우린 더 화려하게 해보자. 우린 좀 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현세에서 더 멋있게 표현해보자. 그래서 Ecstasy of the Saint Teresa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요 하나가 아닙니다. 여기 이 주위에 있지만 다른 동상들이 이게 뽑을 포인트. 뽑혔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보십시다. 세인트 테레사가 스페인의 그 세인트인데요. 갑자기 자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받았는데 천사님이 활로 내 가슴을 그걸 주면서 고통을 주면서 하는데 그 고통 속에서 액터스 시련을 느꼈다. 하나님의 주님의 그걸 느끼면서 이 산타 마리아 델라 빅토리아의 성당에 있는 작품입니다. 캐톨릭 세례는 그 이전보다 더 화려하고 거창한 예술을 제공하는데 그것이 보로코와 로코코입니다. 두 개 다 캐톨릭에서 주도합니다. 그래서 로코코하고 보록 스타일의 예술품이 제일 많은 나라가 프랑스하고 프랑스 캐톨릭 나라입니다. 프랑스하고 스페인, 이태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작품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많이. 페트론 와서 베네시안 카디나 베니스의 그 추경이었던 페데리코 바나로라는 분이 돈을 들여가지고 줘라. 근데 공짜로 한 게 아니고요. 다치면 요 밑에 내 무덤을 장소를 만들어 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보록 스타일입니다. 화려하면서 거창하고 롬에 있는 또 다른 성당이고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침대가 있어가 여기에 이렇게 목사님이 신부님이 올라가서 연설하던 자리에 이렇게 화려하게 금색으로 하고 신부님이 이렇게 가는 데에서도 아주 거창하게 그냥 아니에요. 다 금으로 해야지. 신교도들의 파괴보다 신의 사랑에 충만한 화려함과 거대한 것을 보여준 캐톨릭 혁명. 이건 젊은이에 있는 스타일입니다. 자, 그럼 이게 전체적인 이 니치에 성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복도가 있는데 복도에 나이브에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면 화려하죠. 왜냐? 돌을 보면은 흰 대리석, 붉은 대리석 블루 칼라만 해도 한 대리석을 종류를 사용해 수십 가지의 대리석을 하는 거예요. 왼쪽에는 이 지역의 유지들, 오른쪽에는 추기경이 여기 있습니다. 추기경과 그 식구들. 근데 이 시기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깊어 보이죠? 네? 거기가 마치 띠에라에서 발코니에 띠에라에서 이렇게 오페라를 구경하는 분들처럼 이렇게 이분들이 테레사의 시야를 종교를 느끼면서 시야를 목격하는 거예요. 물론 그 자리에 없었지만은 바로크라는 아시는데 바로크라는 말은 펄인데 어떤 펄이냐면 동그란 펄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꾸불꾸불한 펄이 있죠. 이거지. 그걸 말하는 emerge around 1600, influence in high Renaissance Italy. 한 150년 정도 했고요. 특히 아티스트하고 이제 이런 아키텍트한테 큰 영향을 미쳤는데 카라바조라든지 피터 폴 루벤스, 디에고 벨라케스, 렘브란트, 요하나 버미어 이런 버니니 이런 분들이 이 당시에 이 스타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 햇빛이 쫙 물론 금 맺기도 했지만 햇빛이 쫙 내리는 것 같은데 이걸 그냥 햇빛만 내리는 이 어두운 공간에 있는 성당 아니니까 이걸 최대한으로 화려하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윈도를 넣었어요. 위에다가 햇빛이 들어오게. 그러면 여기 금빛이 더 화려하게. 그러니까 이게 아키텍처럴이 밖에서 보면 이게 없는데 이렇게 숨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장식이 그리고 여기도 이 깊이를 느끼게 더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데 이게 거의 뭐 요 정도 깊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깊이 보이죠. 이렇게 착시 효과를 emphasize faith 믿음과 처치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hidden source of light. 자, 이쪽 이제 왼편에 여기 큐피드들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거기에 분들이 있고 여기서 치아라 스코로라는 것은 명암, 이탈리 말인데 명암. 그래서 인텐스 아주 강렬한 라이트와 그 다음에 어두운 색깔의 벽면 이런 걸 보여주는 걸 미술품에서는 카라바조 같은 작가들이 많이 사용한 어둠과 명암을 아주 극대화시킨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저기 테네브리스하고 똑같은 건가요? 네, 비슷한 그런. 근데 키아로스코로는 약간 좀 다른 의미이긴 한데 이거는 아키텍처나 이런 미술품 양쪽에 다 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화살을 주면서 아주 의미 있는 미소를, 동안의 미소를 세인트 테레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버록 스타일의 하나의 큰 딱 보시고서는 저거 버록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군요. 어떤 거냐면 그 emphasize 하는 게 뭐냐면 컨트롤. 가만히 이렇게 신부님이 있거나 아니면 수녀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고개를 젖히고 몸이 막 비틀어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비틀어지고 그런 모습이에요. 성당에도 봐요. 이 기둥을 그전에 똑바로 했던 기둥인데 막 트위스트 시켰죠. 바티칸에 가면은 여기서 이제 교황님께서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접전을 하시는 여기도. 근데 이게 동으로 됐는데 금메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이거 요거 무게만 25톤인가 하는 굉장히 마다치오노라는 것은 요런 걸 말하는 게 마다치오노. 요런 기독 스타일과 하는 거를 센피가 바실리카 있고요. 메탈리아는 브론즈하고 길딩을 많이 썼습니다. 길딩이라는 건 이제 맺기했다는 거예요. 그 금색으로. 플라스하고 마블하고 스토커 스타일을 많이 쓴 게 바로 이 버록 스타일이고 이제 키아로스코를 보세요. 이 세인트 조롬이 글을 촛불 안에서 쓰는 건데 이런 게 이제 키아로스코입니다. 불빛에 이마가 빛나고 이쪽이나 이렇게 빛나는데 나머지는 아주 검은 색깔을 강렬하게 보이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코코 안 들어가면은 로코코가 버록 다음에 나오는데 그 의미는 로코코란 말은 자갈 아니면 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게 다 쉘 것이 보이죠. 저 조개 모양. 그래서 세이클라나 하이 패션에 많이 등장하고 역시 프렌치하고 저머니에 많고요. 로코코는 엑스트라바간한 럭셔리하고 그랜디어한 필름을 줍니다. 1715년에서 1789년이 가장 로코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고요. 버사이의 이 거울의 미로의 홀웨이라고 그러죠. 여기 가시면 emphasize power in the state. 그러니까 이제는 교황님이나 이런 신적인 거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세속적인 파워,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왕들이 이렇게 하고요. 이거 역시 보시면 오스트리아에 있는 성당 천장인데 굉장히 화려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벽면이든 어느 한 군데에도 틈새 없이 오스트리아의 성당인데 파스텔 컬러, 라이트, 소프트 컬러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죠. Feeling of playfulness,
해피니스, 로맨스, 로코코는 이런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뭐 여러 띠임을 가져와서 이거 역시도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고 이렇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둥을 트위스트한 모습을 이렇게 따로 또 언어가 있고 그래서 캐톨릭 계획은 진정한 의미에서 현실에 외면한 계획이 아닌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컸다. 자기의 파워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컸다. 왜냐하면 개신교가 점점 확산돼 가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캐톨릭에서. 그 다음에 인류의 수많은 아름다운 예술품들, 건축물들을 위산으로 남겼지만 북중 남미와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에서 금은과 인권 착취가 많이 금과 은 같은 건 다 뺏어가고 특히 남미에서요. 아이러니한 점은 개신교도와 캐톨릭의 경쟁이 유럽에서 세계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서구 문명이 세계로 널리 전파되며 인류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다. 종교가 파워풀한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도 파워풀한 천주교들도 순교하신 분들이 많죠. 한국에서도. 그래서 와투의 Feast of Love 이제 그 전에는 종교적인 색깔만 있었지만 로맨스하고 이제 playfulness 선남 선녀들에게 정원해서 비너스 상징돼서 연애하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프랑스와 보체의 이 시크릿 메시지 젊은 여인의 사랑의 편지가 오고 노브가 날라오고 꽃보이 맨발에 이게 라이트가 여기 먼 데도 있고 여기 젖가슴과 얼굴에도 있고 이렇게 라이트가 아주 플레이풀하게 symbol of sex 아폴로죠. 아폴로가 이제 여인한테 다가오니까 이렇게 신화와 이런 걸 많이 또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메리 루이스 머피의 누드 온 더 소파라는 작품이 나왔을 때는 1752년도에는 벌써 이 문화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동양이나 딴 문화하고 이슬람 문화는 말하고요. 이슬람 문화는 지금도 이렇게 씌우는 문화입니다. 가린다는 것에 참 그 좋은 문학 작품에 그 말이 있었는데 제가 가린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바뀔까요? 가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세상이 없을까요? 그 어느 작품에서 문학 작품이라고 기억하는데 아버지가 젊은 딸을 데리고 이게 길을 걸어가는데 사창가 같은 데에서 여인들이 이렇게 축팔 던지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딸의 아이가 아버지한테 아빠 저기는 어떤 데야? 그러니까 아버님이 딸한테 보는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인다고 해서 그런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딸을 교육시키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13살인가 14살이었네요. 머피가 오머피라는 이 여인이 14살 때 그 유명한 버추어가 프랑스와가 그린 그림입니다. 용영하게 다리를 쩍 벌리고 이렇게 있는 티네이저 아이를 그렸어요. 근데 킹 루이스 15세의 애처되었습니다. 한 번 딱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애처로 쓰겠어. 그래가지고서 이 스토리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젊은 여인이 그 프랑스의 왕의 애척으로 평민 신분에다 확 된다는 게 거의 기적 같은 스토리였는데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큰 실수를 합니다. 큰 실수. 왜냐면 애처 전에는 또 뭐가 있었겠죠? 그 레벨 있잖아요. 퀸도 있고 그 밑에 또 칩 미스트레스, 마담 퍼퍼티처럼 칩 미스트레스, 미스트레스 중에 1등도 있고 근데 미움을 샀어요. 미움을. 그래가지고 궁에서 쫓아내고
근데 누드 페인팅을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걸어놓는다는 자체가 벌써 뭘 말해줘요?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바가 크죠. 네? 이게 섹슈얼 아브젝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인을 홍조를 띈 여인을, 어린 여인을 그렸다는 게 이게 사회적인 여인이 천대받고 하던 그런 식의 저런 모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인은 아니잖아요. 14살이면 지금도 여기서 불법인데. Of course. 여인은 아니잖아요. Of course. 그런데 오늘날의 그 사회 개념의 잣대로 그 이성적인 우리의 모랄리티, 우리의 윤리라든가 도덕을 잣대로 하면은 어느 예술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맞죠. 당연히. 왜냐면 그 당시하고 오늘하고 다르니까. 그다음 절대 왕권 시대 아닙니까? 절대 왕권. 누드 작품들은 서양을 제왕 문화권에서 금기시되어 왔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죠.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잘못된 거냐? 아니면 싹 가리고 여인은 보호해줘야 될 아부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보호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보호해가지고 잘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인디언 보호한다고 레저베이션에 따로 갖다 놓고 잘 됐습니까? 근데 그건 보호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보호가 아니고 남이 강요하는 보호니까는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자도 마찬가지. 네, 근데 이민철 그래서 이 여인이 14살 때 그랬더니 부모가 없었을까요? 있지만 왕이니까 어떡하겠어요. 줘야지. 컨디션이 붙죠. 컨디션이 이래 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이 예술적인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르네상스 때 처음으로 데이비스의 누드 동상이 만들어져 가지고 나왔을 때 15세기 초반에요. 다라틀러가 데이비스를 만들었을 때 1500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 누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1500년 동안에 한 300~400년 동안에 로마 제국이 선언하고 우리는 뭐라 그래 역사에서 다크에이지라고 해요. 다크에이지. 어두운 세계였잖아요. 뭐냐? 감추고 숨긴다고 해서 그게 누드가 없어지냐고. 남자 누드가 없어집니까? 있는 거지. 근데 예술품을 예술품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자, 우리는 종교인데 우상 파괴, 우상 숭배까지 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주제가 일약된 의미가 있는가 보죠. 푸산에 프랑스를 대표하는 유명한 옛날 화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doration of the Golden Calf이라는 작품인데 구약 성서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개신교를 다니는 분이 있구나, 그 캐톨릭을 다니는 분이 계시면은 극명하게 다르게 이거 보셔야 됩니다. 캐톨릭은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는 거고, 개신교는 사실 구약을 공부하면 안 돼요. 왜? 주님은 예수님이니까. 그 전에 있던 분들은 그것만 믿는 사람들, 신약을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주이시죠. 네. 주이시죠. 그와 같이 캐톨릭은 두 개 다 믿어도 되는데 이제 개신교 분들은 구약은 포커스를 좀 놓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여인이 앞에서 센터피스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강강술라고 돌고 있어요. 손에는 꽃을 들고 월계수를 쓰고 미소를 띄고 이 남자 아주 넘어지기 바로 1초 전이에요. 이게 에런이죠. 모세의 브라더. 이런 거 숭배하면 안 돼 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면서 야 너희들 큰일 났다. 여기서 사람들이 밀려오고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좀 가이던스를 주세요. 근데 여기서 저 산골 어두운 침침한데 누구예요?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여요. 네, 확대가 됩니다. 어덜레이션하고 보던 니콜라스 푸산의 1633년, 34년 작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근데 엑소시스트 32장에 나오는 왜 보시면은 구약성서 내용들은 역사
유에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소재인데 일반적인 소재, 그러나 색다른 표현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금송아지는 우상 숭배, 금과 재물에 대한 숭배를 의미하며 캐나나이트들이, 이스라엘라이트들이 이미 향하던 전통이었다. 전통적으로 하고 있던 거예요. 우상 숭배를.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 숭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뭐냐? 자, 우상 파괴는 모세가 기본이다. 무슨 뜻입니까? The story of the golden calf found 엑소드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걸 보면서 우상숭배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가시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숭배한다는 이 확대한 겁니다. 벌써 하나 부서뜨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내동쟁이 쳤어요. 구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치려고 그래. 아이가 놀래가지고 신이 주신 10 커맨드먼트를 저기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구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신이 가시 스스로 모세가 못질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가시 스스로 손으로 썼다고 써 있어요. 여기 자기 큰 그림이라 의미가 뭡니까? 신이 모세에게 준 십계명으로 화가 난다고 파괴한 모세는 과연 어떠한 일을 저지른 것인가? 이 상황과 미술군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 무엇인가? 한국 고전의 심천정을 한번 봅시다. 우리 고전. 심천이가 왜 땅 빠져 죽게 되죠? 자살하게 되죠? 눈뜨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심천이가 다시 거기서 돌아오자마자 뭘 했습니까? 봉사를 찾았잖아요. 아버지 봉사를. 눈뜨게 하려고 죽었으면은 아버지가 눈을 떴어야지. 그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아니 몸을 팔아가지고 생명을 주고 거기 가서 퐁당 빠져 죽었는데 뭐랍니까? 그걸 들어줬어야지 신이. 눈을 떴어야지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 이름을 찾든지 아버지를 찾아야지 왜 봉사를 찾는다고 합니까? 그 이무인은 심청이가 벌써 마음속으로 아버지의 눈을 뜨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You understand? 근데 뜨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냥 봉사했죠 당연히. 네. 그래서 아버지가 와가지고서는 네가 돌아왔냐면서 울고 물고. 그때 뜨는데. 그렇죠. 깊이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와 봉사인 아버지와 그 딸의 그 당시에 그 오래전에 삶이 어땠겠습니까? 죽고 싶은 어려운 고난의 삶이었겠죠. 그렇다면은 몸이라도 바쳐서 절에다가 그래서 300석이었습니까? 몇백 석이었습니까? 받아가지고 하면은 아버님이라도 봉사인 아버지라도 도와주시지 않을까? 팩트! 실제로 눈 뜨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환경과 그 다음에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희생. 모세가 부러뜨립니다. 그러면은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 거니까. The first of the tablet, the first edition, is inscribed by the finger of the God, was smashed by Moses when he was enraged by the sight of the children of Israel worshiping the golden calf. 그런데 second one later chiseled out by the Moses and rewritten by the God. 야, 그러니까 모세의 이거를 아주 세심하게 들여다보셔야 돼. First는 깨뜨려버렸어. 그렇다면 모세스가 자기가 이끌던 이스라엘라이트이 우상숭배를 하고 돌아보니까 결국 있으면 화가 나서 딱 깨서 불면은 이것이 깨부술 태블릿입니까? 깨부수지 못하는 태블릿입니까? 깨부수지 못하는 태블릿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I'm the Lord, Ten Commandments. 그 중에 맨 마지막 질투하지 마라. 질투 굉장히 우리 Ten Commandments까지 있는 겁니다. 죽이지 마라, 딴 가서 섬기지 마라 다 있지만
훔치지 마라, 어둘터리 하지 마라. 뭐 있지만은 질투하지 마라. 렘브란트의 명작이죠. 모세스가 이제 그 십계명을 들고서 있는. 그래서 양면으로 갈라진 사회. 인간은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을까? 기회가 날 때마다 이렇게 향연을 즐기고 인생을 춤추고 싶은 거와 아니면은 신과 지도자를 따라가서 절제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순간에 화를 못 이겨서 신이 준 탭을마저도 부숴버리는 모세스. 지도자는 신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가, 시민이 선택하는 것인가. 그래서 프랑스 혁명 150년 전에 나온 미술작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우상숭배와 순간을 즐기는 행복, 추구는 과연 나쁜 것인가? 현세를 즐기자는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시민들, 현세보다 영세를 구원하고자 추구하는 종교 지도자, 예술에는 이란 답보다 질문을 선사하는 것이다. 고대 2세기 전 그리스 여인들과 같이 아름다움, 추구와 즐거움, 행복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또 아닐까? Second century AD에 여인들이 이렇게 강강술래 하듯이 손잡고서는 아주 이 양쪽 대비가 굉장히 멋집니다. 이 여인하고 이 여인하고 이 여인하고 부드러운 리듬, 적당한 간격, 대칭과 밸런스, 내면 모두 포함시킨 이처한 면에서 구조적인 삼천 세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주다이즘은 구약만 믿는 것이고 이분은 페트라기죠. 그러니까 천주교의 캐톨릭의 포비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또 이렇게 동구권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분을 또 이제 교황처럼 모시고 계십니다. 여기는 구약과는 신약은 예수님. 그래서 다시 1529년으로 돌아가서 유럽 비엔나로 가면은 솔로몬 더 매그니피센트, 이탈리아 사람이 그린 미술품입니다. 재밌는 게요. 오르만이 터키라고 하자고요. 오르만 엠파이어가 아주 창궐해가지고 비엔나를 쳐들어가지고서는 1529년에 비엔나를 쑥대밭을 만들고 막 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도 이태리 화가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그 초상화를 그리고 했어요. 정치와 경제와 예술은 별개다. 그리고 비엔나의 스테픈 카톨릭 가면 요거 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비엔나에 가신 분들은 꼭 가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홀리 로만 엠파이어하고 이 나라들 5개 나라가 오토만 싸운 겁니다. 비엔나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걸 다 역사를 설명해 주시면 시간이 없고 좀 피곤하시니까 비엔나에서 마지막 전투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이겼습니다. 폴란드의 장군들이 와서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오토만 아미가 물러나게 되고 비엔나에 가시면 카페 프랑스 여기에 가셔가지고 커피를 들어보세요. 모차르트하고 베토벤이 가서 커피 마시던 데니까 1782년에 계속 운영되고 있고 올디스 커피 하우스인 비엔나.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이 사람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터키 사람인데 마니먼트까지 있어요. 커피 잘 들고 있죠. 이분이 하고 모슬람 신도들이 군인들이 철제학원 갔는데 백이 있는 거야. 보니까 뭐 까만 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을 끓여서 먹으니까 맛있거든. 그래서 서구 문명에 이제 정착이 되고 이건 영국으로 또 가고 그래서 터키 커피가 있고요. 터키 커피 좀 셉니다 맛이. 잔도 조그만 거. 또 비엔나 커피가 있고 스타일이 다 틀리죠. 커피 센트럴이 제일 유명한 거죠. 건물이 침상치 않게 생겼죠. 멋있죠.
그래서 프레드릭 니체가 철학자 니체가 커피 마시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동상까지 해주고 실내에다가 커피 센츄리에 가시면 건물도 아주 멋있습니다. 특히 저같이 이렇게 단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천국이죠, 천국. 네. 그래서 아르곤 앰프가 17세기에 있고 사파비 이라는 쪽에 있었던 큰 엠파이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중동에. 아시아에는 밍 다이내스티, 명나라가 있었고 인도에는 무란 엠파이어라고 아주 굉장히 큰 이렇게 큰 엠파이어가 나중에 불과 몇 년 후에 영국한테 점차 먹히게 된 여기가 고아라는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 가시면 인도인지 유럽인지 모르는 도시가 있어요. 고아라고. 포르투갈 사람들이 차지했던 도시인데 포르투갈 건물들이 쫙 있는 고아라는 데도 있고. 자, 그래서 인도는 타지마할 1632년이니까 완전히 인도 문명이 아주 창궐할 때. 그런데 제가 서양 예술학을 하면서 중동, 미들 이스트 아트 따로 있고 인도 아트 따로 있는데 아트는 인도 아트 참 기가 막힙니다. 누구요? 누구를 위해서? 왕비, 와이프를. 근데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무덤을 왕비를 위해서 해줬다 해서 그 왕비 하나만 데리고 살아준 게 아니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해 두세요. 마음의 남자의 마음이라는 이게 절대 수십 명의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이프를 극진히 사랑했다 그래요. 그 한 명을 딴 왕비들보다 그렇게 해줬는데 미술적으로 보시면은 안정감이 있는 이유가 이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네 개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면요 밖으로 무너지는 것 같아서 위태롭답니다. 살짝 안으로 다 기울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여기에 박혀있던 보석들, 에메랄드, 루비 이런 거 다 뺏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건데 옛날에는 다 칠돼 있었고 보석들이 많이 박혀 있었어요. 세마이 프리시어스 스톤도 많이 박혀 있었고 지금도 안에 내부에 있습니다만 옛날 같지 않죠. 그래서 그 샤샤카나코의 그 와이프의 왕비의 무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이 가든에서 이렇게 높게 들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더 멋있는 거예요. 평면이 아니고 가든 높여서 이렇게 엘리베이트 돼가지고 스테레오 타입으로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건물을 졌는데 타지마할에서 말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죽음에 대한 그 무덤이니까 누굴 기리게 한 거니까 이 사랑의 스토리 아닙니까? 근데 여기가 바로 뒷면이 여기 바로 뒷면이 강이에요. 강 옆에 강가에 이 무덤을 이렇게 쳤는데 여기서 그 강 건너편에 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성이 크게 있는데 이거를 건설했던 왕이 자기 아들한테 쫓겨나요. 그래서 아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네, 왕권 시대에는 혁명이 쫓겨나는데 죽이지 못하고 아버지니까 감옥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있을 텐데 한 가지 부탁하면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뭐를 부탁했을까요? 아들한테. 조금만 사이즈. 네? 스몰러 사이즈. 뷰티풀 아이디어. 근데 그런 걸 줘주진 않았겠죠. 네, 경비가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타지마할이 보이는 감옥에 갇혀놓고 그래서 그 강 건너에 있던 성에 윈도우가 보이는 거기 갇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걸 쳐다보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스토리가 비록 여러 명의 왕비를 뒀지만 네. 자 그래서 네덜란드의 애니얼 툴립이 82 밀리언 달러 유로를 매년 그 네덜란드 하신 이런 뷰티풀 툴립을 수출을 합니다. 근데 어디서 왔을까요, 툴립이? 여러분. 네덜란드로 알고 계시지만 터키에서 온 거예요.
네. 이 터키하고 모슬하고 전쟁할 때 얘들 꽃이 너무 이쁘다. 그래가지고서 함성기가 우리 훔쳐가듯이 모카스를 훔쳐가듯이 이렇게 하나 가져가가지고 이분이 터키에서 내달라는 1550년에 훔쳐갔는데 터키는 오히려 아무 튤립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네덜란드가 매년 이 튤립 축제에다가 수치에다가 거기 여기 여러분 이거 남성만 있어야 이 얘기를 해주죠. 그 남성분들 중에 와이프 기념일이거나 뭐 이런 데 좀 잘 하고 싶은데 이 플라워샵에 가면 꽃들이 좀 이렇게 작고 그렇잖아요. 비싸기도 하고 좀 이쁘게 많이 뷰케를 막 한 로즈로 하려면 그 24송이 로즈를 더지나 24송이 로즈를 멋있게 가지고 꽃배다 이렇게. 그 로즈가 되면은 보통 이 정도 높이로 사지 않습니까? 꽃배기. 근데 저기 DC에 뉴욕에 분위에 가면은 노스 이스트에 전 와이턴에 있는 모든 꽃집이 가서 사는 데가 있어요. 홀세일러. 홀세일러. 거기 가시면은 꽃이나 꽃은 다 살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차를 대고 그다음에는 뭡니까 카스코에 가면은 이렇게 그 야채 있는 데 가면 쭉 뭐 이렇게 걸치고 들어가야지 냉동실 있잖아요. 예. 그게 그냥 홈디포처럼 넓어. 꽃만 있어. 그냥. 온갖 꽃. 그래서 제가 좀 요즘은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젊었을 때 기분 내려고 가서 로즈를 대로까지가 이렇게 높아요. 24송씩 팔아요. 딱 캐시 주고서 딱 집에 와서 탁 잘라가지고 쫙 봐라. 시간이 가실 시간 다 돼갔죠. 그러니까 테이크 브레이크는 다음에 하고 저희 어머님이 예술 얘기하는 자식은 최고의 그림인 것 같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보기만 해도 행복한 그림입니다. 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셔가지고 달의 섬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끝내야 되니까 맥스 웨버라고 독일의 그 소셜라지스트 유명한 분입니다. Father of the Sociality, 그러니까 사회학의 Father라고 불리시는 분인데 이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설명을 이렇습니다. 서구 문명이 다른 문명을 지배하게 된 게 프로테스탄의 에틱, 그러니까 개신교들의 그 에틱과 윤리와 캐피탈리즘, 그 자본주의 정신에서 된 거다. 이 책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럽이 더욱 빨리 발전했던 이유는 문화 차이 때문이다. 그래서 잉글리시의 영국의 개인주의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너무 옆에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워서 잠깐. 너무 개인주의가 좋은 게 이기주의 저기야 발전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너무 이기주의도 아니지만. 휴메니즘,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 에틱.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이 맥스 웨버에 대해서 한번 리서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도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이 데이빗 랜스의 이분도 노벨상을 탔었나요? 그렇죠. 세계 부와 가난 이런 것은 왜 그렇게 되는 건가?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그렇습니다. 좋은 뱅크와 스탁부터는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이 있어야 되고 좋은 사회가 되려면 두 번째는 좋은 가버먼트, 세 번째는 consistent climate.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은 이렇게 4개월이 있는 컨시스턴한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이, 유럽 같이. 그 다음에 컬처가 중요하고 엔터프라이즈가 중요하다. 제가 만약에 이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익스플레인을 다 했고 미국과 일본, 차이나, 아랍, 이런 라틴 아메리카에 비해서 클라이밋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에는 이 리오 퍼거슨이 굉장히 유명한 TV에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institution can determine future of the nation. 한 나라가 잘 되려면은 그 국민의 국민성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봐라. 웨스트 절문이하고 이스트 절문이가 있었는데 웨스트 절문이가 어떻게 됐느냐, 이스트 절문이는 어떻게 되고, 노스 코리아하고 사우스 코리아를 봐라.
똑같은 민족의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같은 문화권에서 몇천 년을 살았던 사람인데 institution, 정부의 그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그 다음에 커뮤니스트 차이나하고 타이완을 봐라. 얼마나 다른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사회학자라면 제럴 다이먼드, 콜랍스, 아니면은 건 점스 앤 스틸, upheaval 이런 책을 쓰신 그런 게 뭐냐면 미국에서도 확실히 이 사람 영국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이거 다 이분도 하버드 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버드는 해야지 뭐가 좀 되는 겁니다. 이분 유럽 어드밴티지는 뭐냐? 딴 나라보다 산이 많아서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옛날에 한번 산 많고 강 많아서 발전을 못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산이 많았기 때문에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이 많아서 발전했고, 그 다음에 멀티플 마나키, 여러 왕권이 있어서 했고, 시티 스테이트, 여러 도시국가가 있어서 발전을 더했고, 그리고 컴피티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성공의 이유 넘버 원, 경쟁할 상대들은 근접해 있어야 한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경쟁할 사람들이. 그래서 남미의 인디안들이 경쟁할 상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강력한 유럽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해보세요. 그 더치에 생긴 인류 최초의 스탁 익스체인지입니다. 증권 그런 거 파는 1613년에 중국 명나라나 오스만 제국과 같은 중앙 집권 권력 체제는 근대사에 부적합했다. 베네스나 플로렌스 같은 상업 도시들이 금융업에서 세계 최대라는 수시를 얻게 되었고, 변방의 도시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최초의 주식 시장이 열리게 되었다. 암스테르담은 지금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네덜란드 더치를 로우 칸트리라고 해요. 로우 칸트리. 낮은 땅, 담남 물만 넘어오고. 그래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멸시했었어요. 네덜란드 사람들. 변방 중에 변방이었는데 거기서 첫 주식시장이 열리면서 됐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분입니다. 영국에 사절로 와가지고 하니까 물론 중국 사람들을 이상하게 그렸습니다만 여기서 이거 가져온 유럽의 발명품들을 선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럽은 이제 발명품들이 있고 한데 중국의 받침이다. 전하는 모습 좀 보세요. 영국 사람들이 칼차고 눈치 보는 모습, 차대적으로 나온 사람. 근데 테니스도 있고 배드민턴 같은 것도 있고 뭐 많습니다. 야구 배트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용 문물을 보이면서 개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이렇게 교육을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받은 물건을 다 어디다 갖다가 중국 왕실에다 갖다 놨냐면 창고에 갖다 놓았어요. 우리는 필요 없어. 컵바고 깁니다. 아주 시사한 거예요. 인도도 거의 비슷한 거를 밟았습니다. 1615년에. 그래서 무갈 코트에 가가지고서는 사신이 와가지고 무갈 왕한테, 인도 왕한테 이렇게 접전을 하는데 이때는 인도나 중국이 아주 유럽을 우습게 봤죠. 16세기 이후 아시아 북남미 제국들의 몰락은 외세 영향보다 내사가 허약하게 했기 때문이다. 20세기 조선의 패망 역시 같은 상황이었다. Ottoman Empire's political and military decline was the internal driven than external threat. 그러니까 여기 Ottoman Empire는요 특이한 그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제국이 되려면 군대가 강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네시스라는 군대가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황제의 근위병 같은 거였는데, 호위병 같은 거였는데, 나중에는 전 군대에 오토만 엠파이어에 다 퍼졌는데, 만약에 여행을 가셔가지고 서비아나 아니면 발칸 컨트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많지 않습니까? 크로에시아 이런데. 그런데 가시면은 터키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지금 못 살고 그래서가 아니라 옛날 역사 때문에 싫어요. 근데 그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네시스입니다. 근데 제네시스가 어떤 군대냐면은 예니체리. 네? 예니체리. 예니체리. 예니체리, 한국말로 예니체리. 이게 어떤 부대냐면요. 반갑습니다. 어떤 부대냐면요. 유럽 국가에 점령을 하잖아요. 하면은 그 중에서 똑똑한 아이들이나 그한테 서너 살 됐을 때 뺏어옵니다. 뺏어와서 감금을 하고 걔들을 백인 애들을 감금을 하고 군인으로 양성을 해요. 그래가지고서는 철저하게 모슬람 교육을 시키고 이 오토만 엠파이어 황제한테 술탄한테 복종하게 가르쳐요.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전쟁에 나가면은 어디를 보내요? 자기가 왔던 고향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예를 들면 좋은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일본 식민지 때 일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좋은 단어가 없어서 앞잡이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 왜냐 일본에 어릴 때 잡혀가가지고서는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 군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오토만 엠파이어에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이 사람들이 올라가죠. 그래서 뭐 말하자면은 요즘 말하자면은 뭐 사단장, 군단장 뭐 이런 걸 다 차지했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혁명을 또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설탄이 위험한 처지에 놓이는. 그래서 하는데 이 사람은 모스타파 카멜 아리톡이라고 해가지고 그리스 아니라 터키에 가시면 어느 마을이나 이 사람 동상이 없으면 거기는 뭐예요? 터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터키 근처에 뭐 알메니아도 있고 그 옆에 그리스도 있지 않습니까? 전접해. 국경을 넘자마자 이 사람 동상이나 이 사람 나옵니다.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터키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터키를 공화국을 세운 사람이에요. 육군 장교였다가 그래가지고서는 칸스탄티노플을 1453년에 터키가 오토만이 무너뜨리면서 세계가 큰 변화를 보게 되죠. 한 5분에서 10분에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컴피티션. 그래서 독일이 지금은 한 나라지만 불과 1789년 이때까지도 뭐 이렇게 각 영주로 나눠져 있었고 수백 개의 도시국가, 거대한 주권 오토만처럼 한 술탄이 아닌 작은 국가, 작은 정부 체제였고 그들은 서로 살아남기 위해 군사 무기, 성병 방어 등만이 발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지도 체제,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17세기 이후 중요한 자연과학과 철학의 발명과 발전은 유럽 사회에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서 위튼버그에서 옆에 나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성도도 쌓아야 되고 기술이 더 높아지겠죠. 대포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태리도 마찬가지죠. 사보이가 있고 밀란이 있고 이렇게 다 갈라져 있어. 1499년의 모습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1493년에 지도 모습이고요. 컴피티션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는 뭡니까? 그리스에서 이제 점점 터키가 밀려나는 연도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430년에 이 다나텔라의 데이비스가 나오기 전까지 1430년 이게 누구 주문으로 만들면 그 유명한 메디치 가문에서 하나 만들어봐라. 다이비스를 찾는데 이전에 한 1000년 동안 남자 누드상이 만들어지지 않아. 페인트도 없고 금기시였어요. 남자 누드가. 그런데 그만 뭡니까? 그만큼 정치나 종교적으로 억압을 했다는 얘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데이비스가 거기 죽은 거래날 투구를 쓴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칼이 이렇게 있는데 아니 전투에 나간 애가 왜 빨가벗고 나갔어?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런 질문을 하셔야 돼. 질문을 딴 질문 하니까 실질적으로 왜 전투에 나간 애가
군화도 신고 입고 있는데 왜 빨간 벗고? 그 고추를 내보이면서 왜 빨간 벗고 있느냐 이거지.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셨어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약간 아니면 노골적으로 여성스럽죠. 젖가슴까지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죠. 생각 좀 해보십시오. 반면에 미켈란젤로는 1501년에 이렇게 했는데, 미켈란젤로는 나중에 서양 예술에 유명한 프랑스의 로댕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댕이 미켈란젤로를 많이 답사를 했어요. 손, 발 이런 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전투에 나간 친구가 군화도 안 신고 오히려 더 누드야. 눈이 불시시해가지고 손에는 자갈 하나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자갈에 던지기 바로 1초 전 모습입니다.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1474년에 베르치오가 만든 딸, 1408년에 다나텔로, 미켈란젤로, 다나텔로, 버니니. 경쟁은 좋은 것이다. 경쟁은 시대마다 조금 변하긴 하지만 점점 역동적으로 1623년에 버니니가 와서는 서 있거나 이거 뭐라 그랬죠? 이거? 요즘에 BTS 그치 포즈, 컨트롤 파스터가 이게 그 전에는 경직된 모습이었는데 근데 요즘에 아시아 국가나 남미 국가 가면 아직도 정치 지도자를 이렇게 경직된 모습으로 이렇게 동상을 해요. 네, 아티스틱 하려면은 이렇게 율동적으로 컨트롤 파스터인데 이거는 버니니 가서는 아예 이제 돌을 던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더 율동적이 됩니다. 근데 경쟁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것이다. 한국은 섬이다. 북한을 붙어있지만 섬이죠. 아니 떨어져 있는 섬이죠. 모든 수시와 수급, 배 또는 비행기 운송은 가능하다. 삼면바다 북으로 연결이 단절된 대한민국, 북한, 중국, 소련, 그리고 일본과의 치열한 경쟁에 살아남은 고도성장을 계속했던 비결은 대한민국보다 더 강력한 경제 국가들과 싸워야 했던 비장한 정신력과 희생, 컴피티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안중근 의사가 죽은 데가 여기야. 돌아가시더라고. 사형 집행내가. 그러니까 노예 전쟁이 일어났던 데 아닙니까, 여기가. 근데 여기가 굉장히 가까워요. 한국 우리들이 짜장면 있잖아요. 짬뽕, 짜장면. 여기서 중국 상인이 가까우니까. 어떤 중국 물품이 들어왔을까? 저야만 중국 수중에 유명한 맥주, 칭다오 여기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여기 도시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1903년에 칭다오. 그래서 칭다오 맛이 독일 맥주 맛입니다. 포르투갈 상인 여기에 먼저 왔어요. 나가사키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첫 총을 일본 지도자가 보니까 너 지팡이 같은 거 뭐야? 그러니까 보여줄게 하고서 빵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2자루만 주면 뭐 주겠다. 그래서 2개 사가지고 계속 상인들한테 만들어보라 그래가지고 그러고서는 단지 40-50년 만에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에 써먹었습니다. 우리 언니들 모습 공부 열심히 하는. 그래서 영웅들은 또 열심히 하고 남한과 북한이 대조되시 남미와 북미가 되어야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북미에 사는 캐나다하고 미국은 잘 사는데 여기서부터 내려가서부터 다 못 살까? 이 땅 크잖아요. 이 땅도 굉장히 커요. 근데 왜 여기는 못 살고 여기 잘 살까? 캐톨릭이라고 그렇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건 한 부분. 당연히 그 한 부분이 있습니다. 트로피칼. 종교적인 부분도. 날씨 트로피칼. 네. 트로피칼. 캐톨릭이 당연히 그 한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요. 낙태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금 문제는 없죠 거기는. 많아서 문제지. 임금. 그런데 또 뭐라고 그러시죠? 트로피컬 클라이밋. 네, 트로피컬 클라이밋. 인류가 지금 여태까지 전 세계가 잘 사는 나라들은 사계절이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잘 살기 힘들죠. 또 뭡니까 또? 그 중에서 이제 그 다음번에 만날 때 제가 emphasize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개인 재산에 대한 존중입니다. 개인 재산에 대한 존중. 요 나라들은 개인 재산에 대한 존중이 세고 이 나라들은 개인 재산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에서 보호를 못 받으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이 똑같은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사우스 아메리카는 스페인이 틀렸는데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한테 포르투갈만 하는 데고 나머지는 스페인만 하는 데 아닙니까? 이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점령해서 수백 년 동안 어떤 경제 체제였냐면은 땅을 가진 사람들은 소유권이 없었어요. 렌트예요, 렌트. 렌트비를 계속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그 자손까지 다. 미국은 하나도 말고 땅을 딱 사면은 내 거야. 그래서 no more rent. 여기는 평생 아파트. 여기는 콘도나 싱글 패밀리 홈. 이런 컨셉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제 체제가 미국, 영국 사람들이 세련한 데 같고 스페니쉬가 세련한 데 같고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발을 이게 조금 더 왜 국민학교 동창을 만나셨어요, 여러분이? 네, 뭐 50년 전에, 40년 전에 여성부터 한 30년 전일 수도 있겠네요. 20년 전. 50년 전. Anyway, 근데 어떤 동창은 이렇게 됐어. 머셀의 벤츠 타고 식당에 나타났어. 어느 동창은 딱 나타났는데 너무 과한 것 같아. 오랜만에 이게 그거. 세월이 갈수록 점점 벌어지는 거지. 여기에 조지 와인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여기에 조지 와인. 여기 조지 와인은 미국. 여기 조지 와싱턴. 맞히는 사람한테 하나 드릴게요. 어느 나라 사람? 그 말하면 금방 알지. 나라 이름을 땄으니까 그 사람이. 시몬 볼리바. 시몬 볼리바. 와싱턴 DC에 버지니아 에브니에 가면 시몬 볼리바가 말을 타고 탁 칼 빼는 동상이 멋진 동상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영화입니다. 아니 미니시리즈. 스페니시 방송 보면 많이 나와요. 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파나마, 볼리비아, 페루 이걸 다 스페인부터 독립시킨 사람이 시몬 볼리바. 그런데 조지 와인턴하고 다른 점은 극명하게 다른 점은 시몬 볼리바는 독재를 했어요. 그리고 조지 와인턴은 다 물러나고 두 번 하고선 마음버리는 와서 농사지을 하면서 조용히 여생을 마쳤는데 시몬 볼리바는 감옥에도 가고 쫓겨났다가 다시 혁명하고 실패한 혁명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술을 보려면 들여다보아도 차이가 극명하다. Can you name several famous artists from South America? 사우스 아메리카의 전 사우스 아메리카 40명 나라 되는 사우스 아메리카 유명한 거기서 나온 유명한 예술가 몇 명 대보세요. 여기 이분하고 이분은 내가 써놨어요 이거. 별로 낼 거 없죠. 왜 스페인 하면은 왜 이거 피카소 하고 금방 나올 수 있고 프랑스 하면은 뭐 누구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더치 하면은 반 고흐 탁 나오는데 사우스 아메리카 대보세요. 역사상 예술가 몇 명이나 있는다. 자, 보테로가 한 명 나올 수가 있고요. 멋진 여성을 주로 이렇게 그렸죠. 그 다음에 프리다 칼로 와이프입니다. 디에고 리베라, 멕시코의 영웅이죠. 미국에도 이 리베라의 그 미술품 많은데 와이프도 유명한 예술가고. 그런데 두 사람이 사회주의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련의 그 망명 스탈린 때문에 망명 나와가지고 멕시코에서 암살당한 분이 있죠. 트러스키.
트라스키가 이 집에 살았습니다. 이 집에 살다가 암살을 몇 번 피했는데 나중에 마지막 암살자한테 뭘 어떻게 죽였냐면은 그 아이스팩 있죠, 아이스팩. 아이스 깨는 거, 그거 머리. 근데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자였는데 아주 멕시코에서 유명해요. 그래서 Western out of the rest. Of the rest는 나머지. Available market. 어디서 딱 끊어야 될지. 예, 참. 가만히 있으세요. 어디서 딱 끊어야 될지. 여기서 끊읍시다. 여기서 두 화면 후에 끊읍시다. 자, 그러면은 아마디우스 볼프의 아마디우스 모차르트가 거기서 6살 때 데뷔했죠. 네, 6살 때 궁중에 가가지고 어스트리아 비엔나에 궁중에 가서 왕실에서 연주를. 베토벤은 몇 살 때 데뷔했다 그랬죠? 베토벤, 악성 베토벤 7살. 그런데 아버지가 나이를 속여가지고 모차르트만큼 내 아들도 이면 6살로 고쳤는데 나중에 7살로 하는데 부모의 열정과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뭘 말해주느냐? 6살 먹은 아동이 왕실에 가가지고 피아노 치면 뭘 말해주느냐? 예술의 인에 대한 그렇죠. 만약에 우리 조선시대에 세종대왕님이 계신데 6살 먹은 아이가 나 괭가리를 잘 칠 수 있어요. 그러다가 해서 궁중에 들어가지고 한번 해보게라 했을까요? 이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미술품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는 어베일러블한 마켓이 많았다. 유럽에는. 왜? 스테이트, 궁정이나 노블, 처치, 머천스, 패트론들이 다 미술품을 사고 이 젊은 어린애가 연주를 한다면 불러서 연주하게 하고. 두 번째, 길드 시스템. 말하자면 오늘날 하면 유니언이요, 유니언. 다 유니언 가입해야 돼요. 내가 예술인인데 조각가다 그러면은 그 예술 조각하는 사람들의 그 길드에 가입을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유니언. 그 다음에 respect for the artisan. 그리고 artisan 자체가 예술 자체 프라이드가 self-imposed. 이 self-imposed 프라이드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술가가 내가 조각을 만드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옆에서 잠깐만 옆에서 이 사이드킥이 들어와요. 그만하고 빨리 팔어. 그 다음 사람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 다 깨부서 다시 해. 옆에서 있는 사람이 미쳤구나 너. 얼마 지금 프라이드가 있어야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Art schools and studio with apprentices. Art school이 생기고 Arts and Associate High Society. 이 어소시에이트 하는 사람들이 아주 높은 소사이티에 있는 사람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파리에 가시면 이런 예술 학교가 그 옛날에 벌써 에코 디 뷰 아트, 뷰라는 아름다운, 그러니까 하이 아트라는 것이죠. 파인 아트 그런 뜻입니다. 예술, 미술 학교 지금도 있습니다. 파리 가시면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드레이퍼리 그러니까 커튼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길드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커튼협회 회장 정도 되는 사람들, 재무 이런 사람들이 렘브란트를 불러가지고 우리 맨날 며칠에 만드는데 우리 초상화 좀 그려봐. 사진 찍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1662년에 그 커튼 만드는 제조업자들이 그림을 렘브란트도 의뢰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인프레션으로 19세기로 와가지고서는 미술가가 마차를 타고 왔어요. 마차를 벌써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여기에 지주되는 분이 와가지고 영접을 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인입니다. 하인이 오셨습니까? 모자를 벗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뒤에는 캠퍼스가 있는 배낭을 메고 있고 걔가 왜냐면 달려왔으니까. 근데 이게 뭘 말해주냐? 고개를 딱 들고
나 먼 거리에서 왔어 파리에서.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이제 초상화를 그리고 돈을 주겠다고 하신 분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더라고요. 이렇게 벌써 예술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모습. 여기도 보십시오. 베라케스입니다. 유명한 스페인의 왕실에서 이제 공주님이 있고 여기 거울에 저 왕과 왕비가 여기서 이렇게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비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자 보세요. 이 공주가 센터피스라서 당연히 공주가 이 하인들이 이게 왕이 방에 들어오니까 이 하인 오셨어요 이렇게 있는데 공주님 이쁜 모습으로 웃어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인데 여기가 더 포커스가 되겠죠. 몸도 더 크고 키도 더 크고 화가가 초상화를 그리는데 이렇게 그 대자로 그리는데 포커스는 여기인데 그럼 왕인데 내가 주문을 했어요. 그 당시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왕인데 주문을 했어요. 공주님 초상화를 잘 그리라 했는데 너 여기 왜 들어가 있어? 요즘에 그 유명한 노래 있죠.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네가 거기서 왜 나와? 그러는 거죠. 너는 돈만 받고서 그림만 그리는 되면 되는 애가 너는 거기서 왜 서 있어? 그렇죠.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궁중화가로서 하루아침에 뭐가 나갈 수도 있죠. 자신감. 나 여기서 그리고 있어. 나 여기 궁중화가야. 이게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서양 예술의 발전사는 그 토대가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있어요. 그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피곤도 하시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다음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강의의 주제는 유럽의 과학, 특히 이제 자연과학의 발전. 그다음에 오늘 잠깐 입맛을 주었던 의학. 어떻게 해서 유럽에서는 의학이 발전됐을까? 그걸 미술품과 연결시켜서 자 있으실 텐데 지금 뭐 알라스카 얘기도 했고, 네? 없으세요? 아까 그거 데이비드 상 있잖아요. 네. 그 선생님은 왜 누드를 불렀다고 생각해요? 우리한테 추를 던지는. 나 이해가 갈 것 같은데 누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답을 말씀을 드리면은 플로렌스가 도시국가였다 그랬잖아요. 도시국가가 여러 옆에 밀란이나 이런 베니스나 침공을 받고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플로렌스를 가장 괴롭혔던 데가 어디냐면 교황청이었어요. 교황청. 로마에 있는 교황청. 그런데 자기들 생각에는 특히 메디치가 생각할 때는 이 교황청이나 다른 파워풀한 도시들은 누구요? 목이 나간 누구? 네? 데이비스한테 목 잘려가 주는 사람 이름 뭡니까? 네, 땡큐. 그런 존재라 이거죠. 근데 나는 나약할 뿐만 아니라 누드로 나는 내 건 다 벗겨준다. 너희들이 다 알아.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초라하고 조그만 도시 국가인데 당신같이 파워풀한 상업 국가들, 베니스, 밀란처럼 큰 국가들, 정치의 지도자의 교황청 이런 사람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약한데 우리는 벌거벗게 돼. 그래서 특히 다나텔라의 작품이 소년이야 소년. 소년에다가 벌거벗고 꽃이 보여지면서 벌거벗고 이렇게 있는데 그 대신에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싸워서 이겨낼 거야. 이게 메시지입니다. 사실 메시지. 그게 벗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만 그 벗고 있는 그 자체의 메시지는 나는 싸워서 이겼어. 데이비스가 이긴 거죠. 이게 메시지.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땡큐. 또 다른 질문. 오늘 누구 저 맥주 한잔 사실 거 없나? 목이 상당히 잘해. 사드릴게. 진짜 맛있는